안녕하세요. 게임공학과 17학번 우선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점별 조명입니다. 공원에서 나온 미승은 물체의 표면에서 반사되어 카메라에 도달합니다. 정점 P의 조명 계산 파라미터, 빛 벡터 L, 반사 벡터 R, 시선 벡터 V 이 세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해 가지고 각 정점별로 정점 프로그램에서 조명 처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드웨어의 많은 발전으로 인하여 보다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프로그래먼트별 조명입니다. 조명에 대한 기술은 5장에서 다시 합니다. 다음으로 뷰 프로세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뷰 변환을 통해 월드 공간을 카메라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카메라 공간 기저 UVN 대신에 XYZ라고 부르겠습니다. 카메라 공간으로 바꾸었어도 모든 영역을 다 화면에 보여줄 수는 없기에 아래에 있는 내부 파라미터들을 사용해서 가시공간 영역을 정해줍니다. 내부 파라미터는 첫 번째, Field of View Y, 수직 시야가 Y축으로 보이는 위아래 각도를 정의하고 Aspect, 종횡비입니다. 투영된 화면에 보이는 투영 평면의 가로, 세로의 비율입니다. N, 전방 평면 거리입니다. 전방 평면 거리는 카메라 공간의 원점으로 위치부터 첫 번째 투영 평면 거리까지의 거리입니다. 두 번째, F, 후방 평면 거리입니다. 후방 평면 거리는 카메라 공간의 원점으로부터 시야가 보이는 한계까지의 거리입니다. 여기가 가시거리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해진 뷰 프로스텀 바깥 영역에 있는 폴리건들을 렌더링 파이프라인에서 제외하는 뷰 프로스텀 컬링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은 CPU 프로그램에서 폴리건 메쉬들이 위에서 정해진 뷰 프로스텀 내에 위치해 있는지 테스트를 해 렌더링 여부를 정합니다. 이 과정은 약간의 CPU 비용으로 통해 가지고 상당한 GPU 계산 비용 절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이는 뷰 프로스텀 절투체에서 클리핑 작업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클리핑 작업이란 폴리곤을 자르는 작업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과 그 내부의 폴리곤들을 클립 공간이라 불리는 클리핑하기 쉬운 직육면체의 공간으로 변환을 합니다. 이 과정을 투영 변환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뒤에 나오는 투영선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자세한 건 바로 뒷 페이지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뷰 프로스텀은 카메라 I, 이 원점으로 수렴하는 투영선들의 집합입니다. 투영선은 이 원점으로부터 뷰 프로스텀까지 향하는 이런 선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위치의 원점은 이 투영선들의 집합, 투영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영선에 위치한 모든 3D 점들은 투영 평면의 이 한 점에 다 맺히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멀리 있는 물체는 작게 보이는 원근 투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은 여기에 있는 이 한 점과 이 한 점의 사이의 거리와 이 한 점과 이 사이의 거리를 비교해보면 이 뒤쪽에 있는 선이 더 길어 보입니다. 이거를 클릭 공간을 변경하면은 모두 다 일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일직선 내 평행한 선으로 만들어주면은 이 앞쪽에 있던 선은 상대적으로 길어서 더 커 보이고 뒤쪽에 있는 선은 더 작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작아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원근 투영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투영 변환 행렬입니다. 행렬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변환된 물체는 모두 레스터화 단계로 보내집니다. 하지만 정점 처리 단계와는 달리 레스터화 단계에서는 하드웨어에서 처리하고 클릭 공간은 왼손 좌표기로 변경이 됩니다. 왼손 좌표기는 이런 이 Z축이 위치가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좌표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위에서 봤던 투영 변환 행렬에서 Z축의 좌표를 -1로 곱해줘가지고 다 바꿔줬습니다. 투영 변화로 카메라 공간에서 클릭 공간으로 바뀐 모습입니다. 클릭 공간으로 바뀜에 따라 우리는 좌표기의 Z축도 바뀌고 전체적인 모양이 클릭 공간의 직육면체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다이렉트 3D에서의 투영 변화를 행렬 함수입니다. 이건 오픈GL의 투영 변화를 행렬 함수입니다. 다이렉트 3D 클릭 공간은 X축의 길이가 2, Y축의 공간이 2, 하지만 Z축의 공간이 1로 서로 이런 직육면체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GL은 X축이 2, Y축이 2, Z축도 2로 이런 정육면체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투영 변화 행렬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을 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영 행렬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투영 변환되는 Y 좌표, Y 프라임 범위 -1에서 1까지 이용하여 Y 계산을 적혀 있는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을 Z축,
이 축을 y축을 지정해서 한 평면의 V 플러스 3 내에 존재하는 한 점 U, 좌표는 y랑 z를 갖고 있는 점을 이 투영 평면의 점으로 투영 변환을 해보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투영 행렬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y축과 z축 내 배트축 평면 내에 존재하는 한 점에 대해서 투영 평면으로 변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점이 가지고 있는 y 값과 z 값의 비율은 투영 평면 내로 변환된 y 프라임의 값과 z 프라임의 값의 비율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클릭 공간으로 변환된 이 투영 평면 내의 y축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로 고정되기 때문에 z 프라임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탄젠트 2분의 FOVY는 1분의 z 프라임의 값으로 우리는 z 프라임의 값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풀어서 우리는 z 프라임의 값이 마이너스 코탄젠트 2분의 FOVY인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f 프라임의 값이 마이너스 코탄젠트 2분의 FOVY 곱하기 z분의 y인 것을 구할 수 있고, 비슷하게 FOVX가 주어지면 똑같이 x 프라임의 값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y 프라임의 값과 x 프라임의 값을 구했지만 아까 앞에서 보았듯이 카메라의 내부 파라미터에 FOVX는 없으므로 FOVY와 화면 비율을 이용해 가지고 x 프라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원점부터의 거리와 투영 평면까지의 거리를 d로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축의 길이는 w, 세로축의 길이 h를 구해 가지고 이러한 식을 세웠습니다. h분의 w, 이게 이제 종횡비죠. 종횡비는 아까 내용 식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이러한 식을 구했습니다. 해서 코탄젠트 2분의 FVX는 종횡비분의 코탄젠트 2분의 FVY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구한 식에서 마이너스 코탄젠트 2분의 FVX 곱하기 Z분의 X가 X'인 것을 알았고, 이 식을 이 자리에 대입을 해가지고 X'은 마이너스 종횡비분의 코탄젠트 2분의 FVY 곱하기 Z분의 X라는 식을 구했습니다. 이제 X'과 Y'의 값을 구했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x팩터의 값을 a, 코탄젠트 2분의 FOVY를 d로 구했습니다. 그러면 x'의 값은 마이너스 a분의 d 곱하기 z분의 x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y'의 값도 마이너스 d 곱하기 z분의 y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동차 좌표의 마지막 이 w 값은 1이 아니라 다른 값을 들어가는 표현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체 식에다 다 마이너스 z를 곱해가지고 이러한 w 값에 마이너스 z가 들어가는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투행렬을 구하면 이런 식의 투행렬이 나오는데, 이제 z 프라임과 마이너스 z 곱하기 z 프라임 이 값은 모두 x와 y에 대해서 독립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들어가는 좌표값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해가지고 우리는 m1과 m2의 값이 0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이 z축 값에 들어가 있는 이쪽들이 x와 y의 성분 요소가 아예 없기 때문에 0이라는 걸 구해서 m1, m2는 0. 그럼 우리는 m3와 m4만 구하면 됩니다. 이 행렬을 계산을 하면서 이런 식 값을 얻고, 그러면은 V'의 값은 이런 좌표를 가진다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m3와 m4를 구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투영변에서 사용된 마이너스 n과 마이너스 f는 각각 마이너스 1과 0으로 변환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z'은 마이너스 m3 마이너스 z분의 m4라는 식을 구했습니다. n의 위치에 있는 값에 z'의 값은 결국은 0이기 때문에 그를 이용해서 식을 하나 구하고, 이제 마이너스 f 위치에 있던 점은 마이너스 1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식을 두 개를 구했습니다. 미지수가 두 개이고 식이 두 개인 연립방정식의 해는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m3와 m4의 값을 구하고 이를 이용해서 투영 변환 행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마지막 하나까지 더 과정을 남아 있는데, 이 두 식을 m3와 m4 두 식을 적용해가지고 투영 행렬을 완성했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클릭 공간으로 바뀌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좌표계의 방향이 오른손 좌표계에서 왼손 좌표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Z축의 요소에 마이너스 1을 다 곱해서 앞에서 보였던 이러한 투영 변화의 행렬을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